귀신보다 더 정확한 시황을 예측하고 있는 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4월 2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만 간략하게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돈다방 미쓰리는 토요일 방송은 하지 않죠. 그리고 일요일 방송에서 금요일 뉴욕 증시와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투자자들이 챙겨야 될 경제 지표,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 시황 이런 것들을 예측해 드리는데 지금 워낙 상황인지라 이번 주에는요. 토요일 날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일요일 방송에서 과연 다가오는 4월의 마지막 한 주 동안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멘탈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어느 방향을 봐야 되는지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일요일 방송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4월 23일 토요일 아침에 눈을 떠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고 심장이 덜컹 내려앉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 드디어 미쓰리가 예언한 대로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4월 20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모두 2%를 넘은 거의 3%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2.82% 하락했고요. 포인트로 보면 981포인트, 무려 1000포인트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P 500은 2.77%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2.55% 하락했습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과연 쓸카드가 많은 견고한 미국 증시가 언제까지 버틸까? 지난주에 보면은요, 연준 의원들이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금리 인상에 민감한 나스닥은 하락하는 모습을 지속해서 보여줬지만 다우지수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옴과 동시에 잘 버텼던 다우지수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경제 지표를 먼저 보면은요. 제가 앞에 방송에서 5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5월달 FOMC 회의가 개최되는데 그 사이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5월달 FOMC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 소비라든가 개인 지출 이런 것들이 연준이 생각하는 예상대로 다르게 나와도 그 지표들이 5월달 금리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금요일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S&P 글로벌이 집계한 4월달 제조업 PMI 지표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59.7이 나왔습니다. 3월에는 58.8. 그리고 4월달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58.2였는데요. 59.7, 그러니까 60 가까운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비스업 PMI 지표는 3개월 만에 최저치인 54.7을 기록했는데요. 3월에는 58, 그리고 전문가 예상치는 57.9였는데 3월달보다 부진했고 예상보다 부진한 54.7이라는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S&P 글로벌이 집계한 4월달 PMI 지표는 제조 PMI 지표와 서비스업 PMI 지표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금요일 날 특별하게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없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토요일 기준으로 5월달 FOMC 회의가 D-Day 10일 남게 됩니다. 물론 5월 3일부터 4일까지 회의가 열리면 미국 시간으로 5월 4일 날 금리가 결정되고 오후 시간에 발표가 되겠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시키는 바람에 잘 버티던 다우지수도 하락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또 어떤 설레발을 치고 있냐면 6월달 FOMC 회의에서 25bp도 아닌 50bp도 아닌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장중에 94%까지 상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설레발이에요. 어떤 설레발이냐? 마치 올 연초에 1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1월 달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죠. 금리 동결을 결정하기 전에도 여러 투자은행들의 전략가들이 1월 달에 25bp 할 거다, 3월 달에 50bp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50bp 할 거야, 50bp씩 2번 할 거야, 이런 설레발이 시장을 점령해서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언제 그랬냐면 FOMC 회의를 얼마 앞두지 않은, 즉 연준 의원들의 블랙아웃 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설레발이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목요일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월달 50bp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자 금요일 뉴욕 증시 장중에서 6월달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장중에 94%까지 올라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아마 여러분 다음 주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하겠죠. 자, 미국의 1분기 기업 실적 발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S&P 500 지수 기업 중에 99개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실적 덕분에 그나마 다우지수가 S&P 500이 나스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잘 버텼던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제가 4월 22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뉴욕 증시의 전문가들의 발언들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 전략 애널리스트가요, 파월 의장이 앞당겨 금리 인상을 하면 초기에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익은 나중에 경제가 고꾸라지면 추후에 금리를 인하할 여력을 준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애매한 얘기를 하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앞에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여러분, 지금 2022년 4월은요. 2019년 4월과 똑같습니다. 물론 뭐 금리 수준이라든가 이런 건 다르지만 상황은 똑같아요. 얼만큼 똑같았냐면 2019년 4월에도 국제 유가가, 그때는 코로나19가 생기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19를 머리에서 지우고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이 2016년도 한 번 금리 인상하고 2017년도 4번 금리 인상하고 2018년도 3번 금리 인상하고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고 2019년에도 최소 1번에서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자, 그러자 2019년 4월 달에 IMF와 세계은행은 미국의 저런 금리 인상이 세계 경제를 좀 둔화시킬 것이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시킬 것이다. 이런 비스무리한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그러자 국제 유가가 먼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뉴욕 증시는 지금 실적 시즌인데 S&P 기업에 상장된 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 정도 증가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은행과 IMF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막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현실을 직시한 뉴욕 증시가 점점 상승을 반납하고 하락하면서 결국 2019년 연준은 금리 인상은커녕 미쓰리의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 2019년과 똑같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 전략 애널리스트가 한 거예요. 이 얘기 뭡니까 여러분?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상한다.
뭐 금리를 인상해서 그 금리를 인상한 걸로 이익을 얻어가지고 뭐 그 이익을 가지고 나중에 인하한다. 이건 완전히 개소리고요. 그냥 이렇게 금리 인상 발언 막 하다가 증시가 꼬꾸라지면 나중에 금리 인하할 거다 이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 모트 캐피탈 창립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투자자들이 다가올 FOMC 회의에 대해서 너무 안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돈다방 미쓰리는 안이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는 이미 3월 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5bp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이런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절대 돈다방 미쓰리는 시장을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다가올 FOMC 회의에 대해서 디데이 며칠 남았다. 30일 밖에 남았기 때문에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점점 가시권에 들어오니까 시장이 정신 차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걱정한다는 얘기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트 캐피탈 창립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태도는 바뀔 필요가 있다. 이제 와서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이런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주식 투자는요. 지금 현 상황에 집중하시면 절대 돈을 못 법니다. 항상 남들보다 멀리 봐야 되고요. 남들보다 자세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반대로 봐야 되는 생각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식 투자 못합니다. 제가 수많은 증권 전문가들을 만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증권 전문가는 그냥 허접한 증권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정말 고수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황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들이 바라보는 주식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시장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해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구나, 라는 결론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내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국내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전망 맞춥니까? 물론 저는 그들을 이해해요. 증권사에서 앞으로 주식시장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면 누가 주식하겠습니까? 돈 빼가지고 은행에다 갖다 놓지. 그럼 증권회사는 손가락 빨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그런 애널리스트가 아닌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그래. 증권회사에서 밥 벌어 먹으니까 그냥 그렇다 치지만 최소한 그렇지 않은 일명 이 바닥에서 증권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전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만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스펙 좋고 인맥 좋고 한번 잘 맞춰가지고 그냥 스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냐면 개인 투자자들을 그지를 만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돈다방 미쓰리를 제가 지금 7년 동안 방송하면서 한결같이 제가 하는 멘트가 있죠. 돈다방 미쓰리는 멀리 보고 가끔씩 너무 멀리 봐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보이던 무지개도 한 걸음 움직이면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각도로도 보고 저 각도로도 보고 다양한 각도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분석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세뇌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했을 때, 야,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 야, 주식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지.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골로 가라고 하세요. 세력들은, 고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개미들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개미들은 그렇게 항상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이슈가 얼만큼 와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셨겠죠. 그들은 뭐합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3월 달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4월 달 되면 뉴욕 증시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얘기는 나오지도 않을 거라고요.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그게 여러분 시황 보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주에요. 증권사들이 전망하고 있는, 그러니까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전망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 코스피 2680에서 2800입니다. 물론 이 코스피 밴드는 금요일 뉴욕 증시 하락이 반영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들이 내놓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볼 필요도 없다. 대신 코스피 밴드를 넓게 잡으면 변동성을 크게 보는구나. 전주보다 코스피 상단을 높게 잡으면 지난주보다 증시를 좋게 보는구나. 이렇게 그냥 판단만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2650 깨질 겁니다. 예. 저는 2500도 좀 불안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2500을 지킬 수 있는 거는 과연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가 어제 올려드린 방송에서 50bp를 인상해도 문제고 그게 아니어도 문제다, 이런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처럼 계속 빠지면 연준이 50bp 금리 인상 힘들어합니다. 또 아니면 뉴욕 증시가 금요일날 푹 빠졌다가 또 다음 주에 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도 어느 정도 버티잖아요. 그래서 5월달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하면 후폭풍이 굉장히 크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내일 방송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걱정하니까 중국을 바라보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한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중국이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고요.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과 반대로 갔을 때 신흥국의 자금 이탈이 문제라고요. 제발 대한민국 이 보고서 쓰시는 전문가님들 좀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세한 다음 주 경제 일정, 그리고 뉴욕 증시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될 그런 것들, 제가 토요일 남은 시간과 일요일 오전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4월 말일 마지막 주, 4월의 마지막 주 여러분들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4월 20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뭐 폭락했느니 붕괴했다느니 이런 발언 굉장히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쨌든 3대 지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랬을 때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헐, 이게 아니라 미쓰리가 예상한 대로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주식시장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과 그 어떤 내공과 그 어떤 그 멘탈이 달라진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잘 쉬십시오. 금요일 날 뉴욕 증시 하락한 거 뭐 어쩌겠어요. 또 미쓰리는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하락하니까 또 안 좋은 얘기만 겁나 할 때 미쓰리는 어딘가에 밝아올 아침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또 호재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